84세 노인이 대중사우나에서 넘어져 척추 3번 압박골절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우나가 가입한 보험사에 후유장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피해자분의 아드님께서 이제 문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84세의 어르신께서 대중 사우나에서 넘어져서 척추 3번의 압박골절. 척추 3번이라는 부위가 뭐 요추인지 경추인지 흉추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우나 측에서 가입해 있는 보험으로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로서 이제 문의를 하신 겁니다. 사우나에서 가입한 보험은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 그러니까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해당될 것 같고요. 진단 내용만 봤을 때는 84세의 어르신이라고 해도 후유장애 보상이 적용되는 내용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면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의 어떤 한정 범위,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노동력 상실률을 비례해가지고 과실을 상계한 다음에 처리가 되죠. 그러한 위자료 부분이 인정되려면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맥브라이드 평가가 이행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고 사우나에서 그냥 넘어졌다고 했어요. 일반 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내용인데 넘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분이 그냥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84세의 어르신이라 그러면은 기력이 세해서 대중 목욕탕에서 걷다가 혼자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 이동로에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물대를 밟고서 뒤로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우나 같은데 대중 목욕탕을 보게 되면 그 문을 닫고 열고 이제 드나드는 바로 앞에 이렇게 매트가 있거든요. 그 매트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그 매트를 밟다가 미끄러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 사업자가 관리자가 청소라든가 관리상 하자에 대한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 목욕탕 책임이 인정은 되고요.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 그 피해자분께서 혼자 넘어지셨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 없이 목욕탕은 바닥에 물기가 있고 항상 미끄러운 건 맞아요. 그런 걸 인지하고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는 목욕탕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꼭 거기 사고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의한 어떤 목욕탕 측에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은 우리 그 피해자분들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관리라던가 청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시설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들,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 사우나 목욕탕에서 문제가 안 되게끔 관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는 목욕탕 관리자 및 사업주에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피해자분이 이런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민사적인 부분에서 과실 책임주의에 의한 어떤 과실 부분은 사고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쟁점상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선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애 부분은 84세의 노인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처리되려면 후유장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박골절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그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대중 사우나, 대중 목욕탕, 이 목욕탕에서 넘어진 원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뭔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왜 아버님을 다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돼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고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손해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분의 내용에 없는 내용인 왜 넘어졌는지, 목욕탕 측에 어떤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시고 그 내용을 갖고서 어떤 분쟁을 하시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목욕탕 사고라던가 뭐 백화점 사고, 수영장 사고들, 그 다음에 대형 마트 사고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시설이 넓고 관리자들이 관리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상세하게 항상 그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리해서 안전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모든 부분을 그 사업자나 관리자가 신경 써가지고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불시에 언제 이렇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그걸로 인한 원인에 따른 결과가 연관성이 있어서 자신에게 손해가 입었다. 유체적 훼손 상태가 발생했고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해주는 게 그런 어떤 시설 쪽과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 이행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영업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그래서 사고 내용만 명확해진다면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정당하게 보상 처리 받을 수 있다. 위자료하고 이제 뭐 추가적인 부분들 더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부분. 하지만 지금 상태나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치료비 부분, 그 다음에 뭐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병비 부분도 적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상기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부산인공성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영상은 앞으로도 이런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는 유익한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